여러분, 칠순잔치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자 할머니 70세.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분이 생애 첫 칠순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소박하게 하면 안 될까?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과 달리 며느리 인경은 강남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에서 하는 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 시댁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잔치 당일.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20시간 동안 정성껏 사골국을 끓였습니다. 보자기에 곱게 싸서 호텔로 향했죠. 하지만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걸 들고 오셨어요? 고급 호텔에서 뚝배기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사진 다 망쳐요. 하객들이 다 듣는 앞에서 터진 며느리의 한마디. 20시간의 정성이 냄새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올라온 충격적인 글 한 편. 호텔 잔치에서 폭발한 시댁표 사골국. 진심 곤란했음. 요즘 어르신들은 센스가 없으시네요. 고급 호텔에서 집 음식 냄새 나면 민폐잖아요. 할머니의 국밥 사진까지 함께 올라간 이 글의 작성자는 바로 며느리 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할머니의 정성이 정말로 냄새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냄새가 아니라 사랑이었던 그 국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칠순이라는 게 이렇게 큰 일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 인경이가 어머님 칠순은 꼭 제대로 해드려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만 해도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큰 잔치 같은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민석이와 지연이가 어렸을 때처럼 둘러앉아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해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경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에서 하는 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 시댁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요. 인경이가 말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 이미지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게 중요한 건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머님, 강남에 있는 호텔 연회장 예약했어요. 거기서 하면 정말 고급스럽게 나올 거예요. 인경이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호텔이라니 그런 곳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경이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사진사도 부르고 영상도 찍고 나중에 블로그에도 올려야 하고요. 듣다 보니 제 칠순잔치가 아니라 인경이 자랑거리를 만드는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인경이가 또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날 입으실 옷도 새로 사드릴게요. 한복 말고 양복으로 해주세요. 사진이 더 멋있게 나올 거예요. 저는 평생 한복 입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양복이라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인경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안 될까?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인경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일생에 한 번뿐인데 어떻게 대충 해요? 요즘엔 이런 거 해줘야 며느리 잘 뒀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이 잔치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인경이가 좋은 며느리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고마운 일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그래 내 뜻대로 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니 서글펐습니다.
내 칠순인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로 모든 게 결정되고 있었거든요. 인경이는 분명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겠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더군요. 잔치 당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경이가 호텔에서 음식을 다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음식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사골을 20시간 동안 푹 끓여 우린 국물에 밥을 말고 김치와 깍두기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이것만은 제가 직접 해서 가져가야죠. 혼자 중얼거리면서 예쁜 보자기에 뚝배기를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국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여러 겹으로 싸고 김치통도 꼼꼼히 밀폐해서 준비했죠. 70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 만들어온 그 맛을 오늘만큼은 꼭 대접하고 싶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로비부터가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서 주눅이 들었어요. 제가 입고 온 새 양복도 어색하기만 했고 손에 든 보자기만 유난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든든했어요. 제 손으로 끓인 국밥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인경이는 일찍 와서 연회장을 세팅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어머, 그게 뭐예요? 인경이가 제 손에 든 보자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음식 가져오신 건 아니죠? 응, 국밥 좀 끓여왔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맛으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는데 인경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주변에 일찍 온 하객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걸 들고 오셨어요? 인경이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뚝배기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사진 다 망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냄새라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인경이가 로비 직원을 부른 거였어요. 여기요. 이 음식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외부 음식 반입 안 되죠? 하객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호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보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하고 말했어요. 인경이는 네, 부탁드려요라고 하더니 제게 돌아서서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고급 호텔이라서 규칙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국밥이 그렇게 호텔 보관소로 사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손에서 보자기가 떠나가는 순간 마치 제 마음도 함께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빨리 연회장으로 가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인경이가 제 팔을 잡고 이끌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연회장에 들어서는 기분이 이렇게 허탈할 줄 몰랐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한 장식과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고급스럽고 예뻤지만 왠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맞아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은 호텔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연회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마다 예쁜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마치 결혼식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인경이는 마이크를 잡고 사회자처럼 행사를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시어머님 칠순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고 힘차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제가 주인공인데 왜 인경이가 더 신나 보이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작은 정성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인경이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인경이 자랑을 위한 소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뒀죠? 저희 어머님? 인경이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을 때 하객들이 웃으며 정말 효부네요라고 맞장구 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칠순잔치인데 왜 인경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이었습니다. 전복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하객들은 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딘가 아쉬웠습니다. 제 손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이었거든요. 인경이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음식 사진, 연회장 사진, 저와 함께 찍는 사진까지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웃어주세요. 마치 모델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이거 다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제목은 시어머니 칠순잔치 성공기로 할까 봐요. 인경이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경이 블로그 콘텐츠를 위한 거였구나 싶었죠. 하객들은 인경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하며 인경이를 칭찬했어요. 인경이는 에이,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한 척했지만 표정은 너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작 저는 그 자리에서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한 양복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더군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평생 한복 입고 살던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있으니 딴 사람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소품이구나. 인경이에게는 제가 좋은 며느리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였던 거죠. 20시간 끓인 국밥은 냄새 난다며 치워버리고 대신 비싼 음식으로 치장한 이 자리가 과연 제 칠순잔치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인경이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이겠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고 서글픈지 모르겠더군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있는 건 아닐까요? 잔치가 끝난 지 며칠 후 손녀 유진이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글을 썼어요. 유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을 때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소프트 한맘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이 있더군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호텔 잔치에서 폭발한 시댁표 사골구. 진심 곤란했음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인경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글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칠순잔치를 고급 호텔에서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끓인 국밥을 들고 오신 거예요. 로비에서 뚝배기를 꺼내실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읽어보니 요즘 어르신들은 센스가 없으시네요. 고급 호텔에서 집 음식 냄새 나면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냄새, 민폐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글 아래에는 제가 들고 간 국밥 보자기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호텔 밖에 놓인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제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엄마가 쓴 글 맞아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인경이가 쓴 글이 맞거든요. 댓글들도 대부분 이해불가 어르신, 며느리 고생이 많으시네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유진이는 화가 나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경이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유진아, 내가 뭘 알아? 그리고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야. 엄마한테도 상처였다고요? 할머니가 20시간 동안 끓여주신 국밥이 엄마한테 상처라고요. 유진이가 목소리를 높이자 인경이는 너도 나중에 시집 가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유진이 옆에 앉아서 그 글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사랑으로 끓인 국밥이 냄새나는 민폐 음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7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음식해온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다니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유진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인터넷에 올라간 글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테고 제 국밥은 이미 냄새 나는 음식으로 낙인 찍혔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경이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제 국밥이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블로그 조회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어떤 이유든 너무 서러웠습니다. 새벽에 부엌에 나가서 국 끓이는 뚝배기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 음식을 해왔는데 그게 다 냄새였다니요. 20시간 동안 정성껏 우린 사골 국물도 정말로 냄새일 뿐이었을까요? 제가 틀린 걸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자 씨, 혹시 인터넷에서 국밥 이야기 나온 분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더군요. 아,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보여줬는데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며느리가 너무했네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에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요. 국밥 이야기 때문에 관심이 많대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생기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 억울했습니다. 왜 제가 숨어서 지내야 하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7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해온 게 죄인가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기자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셨죠?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차분히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20시간 동안 끓인 국밥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사골을 우리고 정성껏 간을 맞춰서 준비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냄새 난다고 민폐라고 했어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기자가 그럼 할머니 마음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속에만 담아두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내가 틀린 걸까요? 내가 고운 국물 속에 담은 건 냄새가 아니라 사랑인데 70년 동안 가족들 밥상을 차려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음식이 냄새 나는 민폐가 되어버렸네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기자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성이 냄새일 리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죠.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국밥 민폐인가요? 정성인가요? 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제 이야기가 정말 정성스럽게 쓰여 있더군요. 기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써주었어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국밥 할머니 응원합니다. 며느리가 너무했어요. 어머니 정성을 모르는 요즘 세대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댓글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더군요. 유진이가 기사를 보고 기뻐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했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경이 걱정도 되었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제 며느리인데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욕하면 인경이 마음도 힘들 거 아니에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제 억울함이 풀린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인경이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서 할머니, 엄마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대요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인경이의 신상을 파헤쳐서 공개한 거였어요.
소프트한 맘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인경이의 블로그 글들과 신문 기사 내용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더군요. 너무 상황이 일치해서 숨길 수도 없는 상태였죠. 광고회사 팀장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욕했다니 브랜드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요. 같은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인경이가 다니는 광고회사 이름까지 알려지면서 회사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 민석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엄마 인경이가 회사에서 직무 배제당했어요. 직무 배제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 책임을 묻는데요. 고객사들도 항의 전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섭섭해도 제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인경이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가족마저 장식품처럼 쓰는 사람, 블로그 조회수를 위해 시어머니를 이용한 며느리라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과거 블로그 글들도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 사람 원래 이런 식으로 글 써왔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경이 과거 글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한 추석, 시어머니와의 온화한 일상 같은 제목으로 저희 가족을 소재로 한 글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모두 따뜻하고 화목한 가족 이야기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추석 때도 인경이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사진 찍기에만 바빴고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모든 게 블로그용 콘텐츠였던 거죠. 엄마 어떻게 하죠? 인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답답했습니다. 분명 인경이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이는 엄마를 걱정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할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말끝을 흐리며 고민하더군요. 인경이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했어요. 외출하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무서워한다더군요. 블로그도 비공개로 전환하고 휴대폰도 꺼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블로그가 이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인경이한테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인경이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항상 단정하게 화장하고 다니던 인경이가 맨 얼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어서 많이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경이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인경이가 울먹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국밥 보자기 열 때. 그때 제가 가장 창피했어요. 왜 하필 호텔에서 이런 걸 가져오시나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제가 제일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였네요. 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20시간 동안 끓여주신 그 마음을 냄새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인경이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인경이는 항상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칠순잔치도 진짜로는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인경이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서 블로그에 올릴 콘텐츠가 필요해서 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너한텐 내가 소셜 이미지였구나. 근데 난 너한테 가족이고 싶었는데. 인경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어머님 실망시킨 거예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인경아, 이제 그만 울어. 저는 인경이 옆으로 가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벌받을 일까지는 아니야. 인경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무슨 일 못 해결하겠어? 저는 인경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방으로 가자. 오늘은 내가 국 끓이는 거 배워봐. 주방에서 인경이와 함께 사고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20시간이나 끓여야 해요. 인경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그래야 고소하고 진한 국물이 나와. 지금까지 어머님이 혼자 이런 걸 다 하셨구나. 인경이가 중얼거렸어요. 당연하지. 가족들 맛있는 거 해주려면 정성 들여야지. 처음으로 인경이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국물이 우러나는 걸 보면서 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대할게요. 블로그나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족으로.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경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광고회사는 아니었지만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올 때마다 주방부터 들르는 게 달라진 점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배울 요리는 뭐예요? 인경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부엌 일은 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경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인경이는 블로그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꾸며진 음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라고 첫 글에 썼더군요. 제가 국 끓이는 모습, 김치 담그는 모습을 진짜 일상 그대로 올렸어요. 댓글들도 예전과 달랐어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네요. 어머님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콘텐츠를 기다렸어요. 같은 따뜻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인경이도 조회수는 예전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라고 말했어요. 유진이가 제일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엄마도 예전처럼 휴대폰만 붙잡고 있지 않고요. 맞아요. 인경이는 이제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인경이가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국밥 끓이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면 어떨까요? 나중에 유진이도 배울 수 있고요. 예전 같으면 거부했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영상을 찍으면서 인경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국 끓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성이지.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끓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들은 인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영상 마지막에 유진이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결국 국밥 덕분에 다시 연결됐어요. 냄새가 아니라 사랑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 준 것 같았거든요. 요즘은 인경이가 직접 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도 해요. 처음엔 간이 짜기도 하고 밍밍하기도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어때요? 하고 물을 때마다 기특하기만 합니다. 지난주에는 인경이가 제안해서 작은 가족 모임을 했어요. 호텔이 아닌 우리 집에서 제가 끓인 국밥과 인경이가 만든 반찬들로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잔치구나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인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칠순잔치는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제대로 된 잔치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지금이 더 좋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잔치야. 이제는 정말 가족 같습니다. 인경이도 블로그에 쓸거리를 찾느라 바쁘지 않고
저도 제 정성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인경이가 어머님 사골 하나 더 사올게요. 내일은 제가 국 끓여볼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70년 동안 혼자 해왔던 일을 이제 함께 할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냄새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드디어 인경이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